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4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프로그램 매물출의 영향으로 하락했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여전히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내만여의 날이었던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30선까지 후퇴했는데요. 오늘은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연휴 이후에 개장했었던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이머징 시장에 대한 동조화 및 만기를 앞둔 물량 부담의 약세를 보였지만 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재차 2040선을 회복한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이 4월 만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전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나타났었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과 함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급별로 보면 그동안 국내 증시를 이끌었었던 외국인이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의 상승세는 상승 탄력들은 다소 둔화된 상황입니다. 다만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벤트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후반에 있을 9월 FOMC를 앞둔 경기 심리감도 일단은 여전한 상황으로서 시장의 방향성은 쉽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0월 중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이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선 9월 FOMC 회의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인상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및 달러화 강세를 통해서 시장에 현재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9월 FOMC 회의 중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이벤트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영국 중앙은행이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초로 언급하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선반영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 정상화에 대한 강도는 강해지기보다는 여전히 완화적인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의 경우 다음 주까지는 반등 모멘텀을 특별히 잡기는 어렵겠으나 FOMC 이후에는 재차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시간 뒤면은 또 주말을 맞게 되죠. 1시간 동안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쉽게 찾기 어려운 가운데 수급 국면에서 있어서는 현재 외국인보다는 국내 기관들이 수급이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국내 기관들의 수급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봤을 때는 최근 자금 유입 국면에서 봤을 때는 그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돋보기에서는 눈에 띄는 특징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전에 중국 화웨이의 자사의 지문인식 솔루션을 공급한 크루셜텍이 급등을 했고, 또 차바이오텍은 해외 의료기관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장이 위든 아래든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들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수익이 나는 장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냐. 그랬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그 특정한 업종 아니면 특정한 종목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실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텍 역시도요. 그런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크루셜텍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이제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 업체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썼을 때 스마트폰 아니면 핸드폰을 썼을 때는 노키아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애플이 1위라고 했고요. 삼성전자가 2위라는 것까지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3위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LG전자는 지금 순위 밖에 있습니다. 5위 밖에 있는데 여기에서 튀어 올라왔던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하웨이라는 업체가 나옵니다. 근데 하웨이도 지금 어느 정도 기술까지 지금 와 있냐면 LTEA.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LTE 얘기를 많이 하는데 LTEA라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통신 환경에서 이제 크게 바뀌는 게 없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업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웨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저가폰이나 그런 거나 겨우 만들고 그러는 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웨이라는 애들이 어센스메이트라는 거를 우리도 이제 1, 2, 3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7번째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문인식 솔루션을 이제 납품을 한다.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고 본다면 분기당 1억대 이상 판매가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엄청난 지금 양을 팔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이나 애플처럼 하이엔드급 정도가 주력이 아니라 조금 급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납품을 했다고 그래갖고 장중 내내 지금 흔들어대다가 지금 막 보니까 이제 상한까지 지금 진입을 해 있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6,000원대에서부터 올라가고 11,200원이니까 거의 이제 바닥에서 이제 2배 정도 올라오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제 크루셜텍이 뭐 하는 회사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크루셜텍이라는 회사는 광마우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있을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마우스를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빨간불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광마우스라고 그러는데, 광마우스에다가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거죠. 그래갖고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걸 갖다가 BTP, 그러니까 바이오 트랙패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었는데 사실 광마우스 쪽만의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크루셜텍이 굉장한 어떤 기대를 가졌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광마우스 시장이 그 한계에 도달하고서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안 됐을 때 그 크루셜텍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크루셜텍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로 보여야 되냐면 물론 이제 광마우스도 하고 있지만은 결국 BTP 업체다. 과연 BTP 바이오 트랙패드 그러니까 지문인식 쪽이 얼마나 많이 채택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변화들이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사물인터넷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물인터넷의 단어 정리 간단하게 하면요. 사물인터넷은 서로 간의 어떤 기기 간의 통신 환경을 통해서 호환이 된다. 얘기가 좀 어렵죠.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 통과할 때, 보통 이제 톨게이트 통과할 때 서로 주고받는, 그게 뭐죠? 그 부분이죠. 그게 뭔지, 단어가, 하이패스. 네. 예.
하이패스라는 거는 환경이 뭐냐면 저쪽에서 통신을 주고 이쪽에서 통신을 받아가지고 내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바로 체크를 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기기 간의 정보 교환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이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시작은 뭐냐면 보안 기능의 확대입니다. 보안 기능의 확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안 기능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문인식이라는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상당히 애플은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는 휴대 결제 기능까지 완전하게 지금 가고 있으면서 결국은 크루셜 택에 대한 BTP 채택률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크루셜택이 결코 이제 싼 주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적자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웨이에 채택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JT니 뭐 이런 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는 애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 단어들이 하웨이, JT 이런 단어들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시작을 통해서 중국의 그 최고 메이저 업체들 10개 업체하고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납품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루셜택의 그 최고의 장점은 보통 이제 지문인식 방법을 스와이프 방식, 에어리어 방식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에서 채택한 방식은 에어리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와이프 방식이 그 손가락을 떼지 않고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식하는 방법. 에어리어 방식은 특정 부분을 터치를 해서 나오는 방법. 근데 이제 사실은 삼성이 지문인식 방법을 채택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쉬쉬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결과가 가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루셜택은 어느 쪽이든지 납품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원한다고 한다면 스와이프 방식, 에어리어 방식 모든 납품이 가능할 거고요. 애플 그리고 중국 업체들 지속적으로 납품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크루셜택의 오늘 상한가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상한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크루셜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차바이오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차바이오텍 그동안 좀 주가 흐름 안 좋았잖아요. 많이 안 좋았죠. 네. 사실 이제 차바이오텍에 대한 기대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기대들을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막상 이제 기업 분할이라는 것은 사실 차바이오텍은 세 개의 회사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상장 업체로 나눠졌고요. 그건 이제 차옴이라고 해가지고 병원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 차 디오스텍, 그러니까 IT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쪽, 그리고 차 바이오텍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차 바이오텍은 뭐 하는 회사냐면, 전체적인 회사의 지주회사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내용을 따져보니까 사실은 1년에 400억 정도 들어오는 게 이제 그 LA 병원 운영에 따른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2분기까지 따져보니까 보조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던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잘못하신 겁니다. 뭐냐면 LA 병원의 보조금은 연 단위로 나오는 거고요. 어떤 특정 분기에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깔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방식이 다른 게 전체적으로 깔아서 매 분기당 일정 금액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1년을 통틀어서 보면 똑같은 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안 나왔으면 뒷부분에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나오는 시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와 맞물려서, 나오는 시기가 좀 지연됐다. 이것이 뭐 엄청난 실적 악화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였네요. 그럼요. 네. 정확하게 기회였고요. 그래서 보조금 연 단위 기준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그 장중에 그 한 10% 이상 급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외 의료기관 인수 추진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보다는 내면적으로 봤을 때 낙폭과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빠졌고, 회사 가치 대비 지나치게 낙폭이 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차바이오텍은 뭐가 남아있냐면, LA 병원과 거의 버금가는 병원 정도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 자금 펀딩을 받은 게 이제, 1,200억 플러스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400억 정도는 항상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1,500억 정도를 항상 쓸 수 있는 자금이 있고요. 그거는 아마 연내에,
또 LA병원 같은 데를 인수한다고 한다면 LA병원 하나에서 보조금을 400억 받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규모가 다시 생긴다면 안정화가는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 1년에 800억 정도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차바이오텍의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 지주회사로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오는 상태에서 연구에 전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결국은 성체가 아닌 배아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성체줄기하고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차바이오텍이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은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것은 저희가 얘기할 때 장님이 눈을 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노안이라든지 나이가 드는 사람들한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만약에 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세상을 발칵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2상, 3상 그리고 허가받는 것까지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배아줄기 세포로서 최초에 아마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간헐성 파행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임상 2상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것이 먼저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차바이오텍은 지금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성장성에 대한 미래가치의 그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겠네요. 아, 그럼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빠르게 그래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2043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570포인트 현재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빨간불을 좀 그리고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더 이어질 가망성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 특히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가장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슈 때문일까요? 글로벌 증시들의 움직임 자체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언제쯤 빠르게 회복을 할까? 국내 증시의 코스피 지수가 2030포인트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조금 나와줬다가 오늘 좀 반등을 하는 거 봤을 때는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바닥은 좀 돼간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릴 겁니다. 013-3366번에 0110번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KT,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제가 준비했어요. 현대제철은 포트에 들어가 있죠.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수급이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등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종목을 추천했는데 잘 가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자, 굉장히 좋은 수급으로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게 오늘 현대제철의 모습을 좀 나와줍니다. 자, 보더라도요, 외인들이 25,000주가량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1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차트 분위기도 보더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잖아요. 이건 바닥 포인트에서 어디서 딱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잘 잡았고요. 상승 분위기 나와줍니다. 잘 두고 가셔야 돼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조금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8만원 이상까지 일단 보고 있는데요. 상황 보면서 목표가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KT예요. 자, KT가 2% 정도 상승을 주고 있어요. 오늘 통신주 잘 가고 있죠? LG 플러스 급등하고 있고 KT도 굉장히 좋은데, 자, KT의 오늘장 수급 체크하자면 기관이 10만 주, 외국인이 14만 주가량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현재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최근의 흐름에서 보자면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추세 자체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상승 분위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는 전략 필요하고요. 신규 접근은 나쁘지 않은 자리지만은 그래도 한 21선 부근으로 해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35,000원 정도 라인 생각하시고서 대응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사실 자동차가 오늘의 이 반등폭 자체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그간 많이 밀려서 더 이상의 이제 엔저의 흐름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는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섞여 있습니다. 자, 자동차 캠리의 습격이죠. 캠리가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대, 그러니까 2,400만 원대 이렇게 나왔어요. 소나타보다 쌉니다. 네. 여러분들이 차를 산다면 캠리랑 소나타를 두고서 뭘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캠리를 살 것 같아요. 자, 그런 위험도 있었고, 또 엔저가 오다 보니까 또 차값이 또 내려가죠.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는지 오늘 시장 좀 반등을 주는데, 오늘은 이 매수 포인트로 인해서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자, 오늘의 수급 포인트 보자면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요 28,000주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자, 기관들도 매수를 현재 좀 해주고 있어요. 자, 외인들이 많은 물량, 기관들도 많은 물량을 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절대 급하게 오늘 시장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바닥 포인트가 확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닥 포인트 정도 확인되는 거 아니냐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확실한 포인트는 좀 더 상승 주면서 이 구간대 오는 거 좀 확인하고 대응하면 어떨까. 요 네모칸 구간이요, 요 구간대 오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예요. 뭐 오전 제 방송에서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자,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좀 같이 열어서 보시자면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물량들을 기관은 던지고 외인은 매수를 해줍니다. 자, 기관이 좀 매수를 오전에 하다가 또 하다가 팔다가 자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수급 좀 볼게요. 자, 오늘 현재 시간으로는 외국인이 7,000주가량, 기관이 1,000주가량 매수가 잡힙니다. 네, 그래서 양매수가 좀 잡히긴 해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잡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조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재용 씨가 회장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될지 상황 자체를 모르잖아요, 저희가. 일단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삼성 관련 그룹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해요. 조금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네, 그때부터 좀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것인지 조금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확실한 포인트는 실적은 3분기 때 안 좋더라도 정말 수익 잘 내요. 그리고 4분기 때는 피크라는 거. 그래서 서서히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 그림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요. 기간 매수만 들어오면은 참 좋겠다,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해보자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오늘 셀트리온이 급등을 합니다. 네,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4만원, 41,000원대 이때 아우 이거 참 좋아요. 네,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계속 드렸던 종목인데요. 잘 갔죠? 네,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자,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초부터 좋게 보다가 한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요. 기다렸어요. 그렇죠? 기다렸는데 잘 됐어요. 잘 올라갔어요. 이슈는 이겁니다. 램시마 유럽 팔고 미국도 이제 팔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정진 회장이 매각 작업을 중단했다. 서정진 회장의 마인드는 바뀌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흐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거고요. 수급 포인트 볼게요. 최근의 수급 포인트 보자면 이런 셀트리온의 수급 포인트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정상적인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기관들의 수급 보시고요. 투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장 수급도 보자면 셀트리온입니다. 기간이 이게 지금 금액이 아니고 기간이 지금 10만 주 사주고 있어요. 수량으로 셀트리온을 기관이 10만 주를 삽니다. 누가요? 투신, 보험, 연기금, 국가, 기타업인 쪽.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외인들 조금. 자,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다. 셀트리온을. 이거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더 올라갈 겁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문자번호를 한 번 더 좀 띄워드릴게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이거든요. 자, 아래 번호 나오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요. 먼저 동아 소시오 홀딩스부터 볼게요. 11만 5천원에 20%. 3374님 보겠습니다. 동아 소시오 홀딩스. 네. 매수가가 11만 5천원이세요.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바닥 포인트까지 확인이 된 상태라서 좀 더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수급 좀 볼까요? 별로 안 좋네요. 오늘장 수급도요, 보니까,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잡히는 게 없어요. 자, 수급 포인트 꼬인다. 실적 부분 잠깐 확인해 보시네요. 실적도 그냥 그렇습니다. 썩 좋진 않네요. 생각만큼. 자, 그러면, 동아소시홀딩스는요,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자, 현재 바닥 포인트에서의, 포인트에서 보자면, 여기 거의 올 초 나왔던 이런 바닥 포인트까지 와서 다시 상승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 일단 매도하시고요. 매도하시고 나서, 지금 수급 포인트가 꼬여 있다고요. 네, 좋지가 않아요. 이 수급이 꼬여 있어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게 좀 다시 돌아와 주면서 수급이 살아나면, 그때,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동아소시홀딩스의 상승 여력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하락 쪽이니까요. 요 포인트 보시고 조금 대응해보자.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모나리자입니다. 자, 0228님 모나리자 2,780원에 30%. 2,780원에 30%. 오늘 상한가 같네요. 관심 없던 종목인데 이거 왜 상한가 같나요? 저도 모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상한가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이거 왜 상한가 같죠? 제가 잘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래요. 현재창 볼까요? 현재창 11만 주? 안 많은데? 너무 적은데? 이걸로 상한가 잠겼더라.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팝니다. 이 정도 물량으로 상한가 잠겨버리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누가 끌어올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쩌다 그냥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 저 같으면은 오늘 절반 팔고요. 그 다음에 내일 갭상승하거나 했을 때 또 절반 정리하겠습니다. 급하게 또 상한가를 치고 만들 그런 포인트는 아니에요. 네. 웬만하면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추세상과 수급상으로는 그러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볼게요. 아모텍 매수해야 될까? 오늘 아모텍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볼게요. 자, 아모텍 오늘 5% 정도 상승을 주고 있어요. 그간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상승을 좀 합니다. 최근에 이제 IT 관련주들이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모텍도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은 시점부터 해서 상승을 주고 있는 그림들. IT 관련주 좀 인기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8월 초 중반부터 해서 상승을 줍니다. 아모텍도 그 중에 하나죠. 자, 요렇게 봅시다. 아모텍이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1000억 딱 됐어요. 어제. 오늘 올라서 한 1050억 될 것 같네요. 자, 1050억, 60억 정도 되는데 수급 좀 볼게요. 어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장 수급 포인트가 기간의 매수가 좀 잡히긴 해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기간 매수가 잡힙니다. 좀 더 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매수할 필요 전혀 없어요. 매수하시려면 최소한 얼마에 잡으셔야 되냐면 10,000원 아래에서 잡으세요. 네. 10,000원 아래 올까? 예, 올 겁니다. 10,000원 아래에서 다시 어떻게 반등 줄 때 그때 노리십시오.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약간 위험해 보이니까요. 아셨죠? 죄송합니다. 10,000원 아래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 주면서 올라갈 때 그 포인트 노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매수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0740님 태평양물산 5,845원에 20%. 5,845. 오늘 7%도 급락이에요. 급락을 합니다. 자, 쭉쭉 밀려버리는데, 5,800원이면은 뭐 이때쯤 매수를 하셨겠죠?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였어요. 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수급이 있었나요? 네.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금융투자 쪽이 매도세가 좀 잡혔고 기타 법인 쪽 매도세가 잡혔어요. 뭔가 알고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보통 되게 빨라요. 금융투자 쪽과 기타 법인 애들이 좀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 포인트 수급에서는 약간 조금은 주춤했어야 돼요. 근데 연기금은 워낙에 뭐 길게 보고 매수하니까 네. 나쁘진 않은 수급인데 약간 애매모호한 수급 상황이 나오긴 했었네요. 최근에. 자, 그럼 오늘장 수급을 잠깐 볼까요? 오늘장 수급도 일단 매도가 강하네요. 기간도, 외인도 매도가 강합니다. 일단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빠져나오시고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급락할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뭐 떴었나요? 크게 뭐 나오는 거 없는데,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빠져나온 다음에, 나중에 다시 좀 반등 주면서 수급 다시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일이라도, 반등을 준다면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 저 같으면 오늘 일단 절반 비중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일 시장에서의 상승이 좀이라도 나와준다면 그때 일단 전량 좀 빼보겠습니다. 수급이 좀 꼬이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아셨죠?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태평양 물산 했고요. 에이블 CNC. 네, 9963님 에이블 CNC 27,200원 매도해야 될까요? 볼게요. 에이블 CNC 27,200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요코 관련주로서 화장품주들이나 뭐 다들 올랐다가 거의 뭐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어요. 좀 조정을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에이블 CNC도 같은 그림. 근데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로 여타 다른 요쪽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상승을 줄 거예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언제? 아시안게임 하면 또 한 번 상승을 줄 겁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상승을 줄 거라고요. 현재 포인트에서는 이런 사실 그림이 나와요. 네, 이 바닥 포인트에 거의 근접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단 좀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게요. 수급 포인트가 꼬인 건 사실입니다. 오늘 꼬였겠죠? 당연히 꼬였어요. 근데 또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얼마? 여기 라인입니다. 정확하게 잡아드리자면 이 정도 되는데요. 26,500원 정도 잡을게요. 자, 26,5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될 구간이고요. 그게 아니고 다시 반등을 준다면 다시 한 34,000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26,500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아마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자면요. 5483님 시노펙스 물관련주죠. 자, 1540원에 20% 보겠습니다. 1540원에 20%라 굉장히 좀 바닥에서 잡으셨네요. 같이 볼게요. 자, 1540원 포인트면요. 뭐 거의 뭐 이 정도 포인트 나옵니다. 네. 거의 뭐 그냥 거의 쌍바닥, 쓰리바닥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또 모양새가 나오네요. 거의 뭐 이 바닥 포인트에서는 급락했을 때니까 이때 빼고서는 거의 뭐 반등을 줬으니까. 자, 이번에 반등을 주는 것일까?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급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전혀 없네요.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갔나요? 900억이네요. 기타업인 매도 나가고 흐름상으로 볼 때 썩 그게 있어요. 뭐냐면 바닥에서의 매수는 잘 하셨어요. 이게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나올 때 그때 사실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분위기는 좀 타는 느낌이 납니다.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장에 봤을 때 종목이 좀 흔들리면 안 돼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 올라가줘야 됩니다. 꺾이면 안 돼요. 절대. 다음 주 월요일 올라가고 화요일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내려갈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래서 1,500원은 심각한 라인인 거 아실 테니까 1,500원 깨지면 심리적인 저항선 무너지면 툼에 나옵니다. 1,500원 라인을 항상 지키시고 대응하시면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얼마까지 가냐면요. 그냥 항상 도달했던 가격까지는 보통 올라갑니다. 1,800원에서 1,900원까지는 좀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까지만 보고 대응하자. 1,500원 라인에 대한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3281님 원익 IPS 13,000원에 10%. 네, 어제 오늘 좀 흔들리죠? 자, 13,000원에 10%. 네, 잘 잡으신 거예요. 자, 원익 IPS는요, 시총을 얼마까지 지금 보냐면요, 이게 시총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서 1조 500억입니다. 1조 2천억까지 시총 봅니다. 왜냐, 원익 IPS는요, 절대 삼성에서 버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4분기, 3분기 실적 양호할 겁니다. 4분기에도 좋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탈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아마 내일부터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제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긴 했지만 다시 매수로 금방 돌아서는 게 또 외인들이거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종목 잘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계속 가져가고 싶은 종목이니까 걱정 마시고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한 15,000원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SK컴즈, 예, 볼게요. 순서대로. 9785님, SK컴즈 8,770원에 30% 중기 매도가를 부탁하셨어요. 매수가가 8,770원. 네. 중기 매도가가 아니고 지금 팔아야 되겠구만. 웬 중기 매도가를. 팔아야 되겠구만. 무슨 중기 매도가 지금 심각해졌네요, 보니까. 수급 완전 꽝이네. 기타업이 들어오는 거요? 애들 나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오늘장 볼까요? 기타업인 또 사는데, 이거 뭐 지금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애들. 느낌이요. 나오세요. 뭘 중기 매도가예요? 나오세요. 아닙니다. 일단 깨질 땐 빼셔야 돼요. 깨질 때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포인트 바닥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깼잖아요. 네. 깼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포인트에서 상승 주면서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하면 괜찮다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거 안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일단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급 들어오면서 어떻게 꺾여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의 SK컴즈는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 평행하게 라인 잡는 거 참 쉬워요. 여러분들 따라하시기에. 이 정도 구간 정도가 되겠네요. 위에는 슈팅 구간, 매도 구간이라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데, 자, 현재 구간 때는 이게 보통 요로 내려왔다가 문제가 없으면 주가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위로. 근데 이거 아직 그게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중기 매도가 문제가 중기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뭐 7,0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불안불안하네요. 일단 빠져나오신 이후에 다시 재반등 줄 때 그때 다시 노려보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너무 크세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비중은 10%입니다. 10% 이상 주식 사시면 돈은 벌 수 있어요. 잘 맞아 떨어지면. 근데 이렇게 빠지면 못 팔아요. 못 팝니다. 못 판다고요. 대응 못 하시잖아요. 못 판다고요. 야금야금 수익을 내면서 돈 벌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요거는 정리하겠습니다. 불안하네요. 일단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8818님, NK 볼게요. NK 3605원. 네, 3605원. 15% 대응 전략 부탁하셨어요. NK 볼게요. 3605원. 네. 수익 많이 나고 계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3605원 요때 매수하셨네요. 매수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오늘도 잘 가고 있네요. 주가 정말 잘 가고 있네요. 이제는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많이 올랐는데 꺾이니까. 네. 그래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조정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또 오르네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실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쯤에서 그냥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네. 얘들 고점에서 다 팔고 나왔어요. 보고 계시죠? 얼마예요, 이게? 막 치고 올라갔을 때 거의 4,000원, 3,900원, 4,000원대 정리하고 나갔다고요. 이전에 샀던 물량. 네. 여기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이때쯤 샀던 것 같은데. 빠져나갔어요.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 뭐가 볼까요? 안 보입니다. 아직 뭐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수급 포인트는 약해요. 좀 개인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급락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이쯤에서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실적 부분도 잠깐 마지막 체크해보자면, 흑자 전환 포인트가 좀 보이긴 하는데, 하반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시총이 지금 이게 2,000억인데, 25억 상반기까지, 하반기 해가지고 넉넉하게 줘서 뭐, 한 60억, 50억 했다 칩시다. 50억 했다 치면은 엄청난 고평가죠? 네. 알아서 판단하세요. 굉장한 고평가입니다. 흑자전 해서 뭐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서 100억 했더라도 PER 현재 가격은 20배입니다. 비싼 거예요. 상당히 비싼 겁니다. 아셨죠? 저라면 이쯤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서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NC소프트 볼게요. 4091님 176,000원에 15% 매수가 오는지 봐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참 말썽인 종목이에요. 계속 그냥 흘러 내려갑니다. 요 정도 사실 뭐 그림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런 그림. 내려가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냥 흘러 내려갑니다. 그냥 하단을 타고 가요, 타고 가. 계속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실적이 막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좀 모바일 쪽 위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전에 왜 NC소프트가 리니지 모바일을 꺼낸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꺼내놓고 제가 어떤 게임인지 한번 봤어요. 와, 뭐 이렇게 만들어. 네? 진짜 유치원생이 만들어도 되겠어요. 아이디어 따윈 없고 그냥 기존 회원들한테만 혜택을 줘버린, 매출을 올리겠다는 거야, 뭐야. 모바일 게임 우리도 하나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만든 거죠. 찍어낸 거죠. 네. 그런 거였거든요.
상승 분위기를 분명히 나오긴 해요. 하반기 때는 실적이 좋으니까. 일단 그래도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뭐 길드 2나 여러 가지 게임들이 그래도 상승,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혀요, 중국 쪽이.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하도 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많이 밀리진 않을 거예요. 거의 이 시점부터는 거의 한계점까지 왔어요. 바닥 포인트까지. 네, 그래서 다시 상승을 주는데 좀 시간이 좀 대신 걸립니다. 네. 네, 분명히 올라가요. 엔스토프트 이렇게 무너질 종목 아니잖아요. 그쵸? 네. 현금 많습니다. 현금 쓰겠죠? 자, 무너질 종목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약간 조금 매수하신 시점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살 수 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네. 손절 안 하시고 가져가신 거죠? 네. 수급 포인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은 아직 크게 막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 기관들이 그래도 이제 간을 좀 보고 있는 느낌은 나요. 보이시죠? 막 산다는 아니지만 간은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상승 분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참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자, 5130님 끝도 없이 밀려오네요. 문자가 현대상사 37,900원에 15% 보겠습니다. 37,900원에 15%. 자, 현대상사를 딱 보면 크게 이제 주봉으로 한번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봉입니다. 자, 주봉인데요. 주봉상의 흐름에서 보자면 요게 이제 3바닥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포인트가 이제 바닥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의 그림이 잡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 고점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고, 그렇죠? 그 다음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뚫고 올라가니까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고점 포인트가 이렇게 좀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해야 되는 구간 자체 살펴보자면 현대상사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여기 구간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일봉으로 가서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자면 거의 뭐 34,000원 구간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흐름상으로 볼 때. 흐름상으로 볼 때는요. 자, 그럼 많이 밀려봤자 뭐 5%입니다. 5% 정도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문제는 없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기관들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뱉어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잡아주는 주체는 분명히 있는 종목이에요.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여기서 샀다가요. 바닥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샀다가 이 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차익 실현 중인 거예요. 네. 팔아서 다시 사야죠. 조정 나왔다 올라갈 건데 참으시던가 아니면 좀 정리했다가 올라갈 때 매수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네.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 올라갈 종목이에요. 향후 봤을 때. 그러니까 떨어지면 참으시던가 아니면 이쯤에서 팔았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들어가 보시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아가방 컴퍼니가 있어요. 3946님 5,770원 계속 보유할까요? 네. 오늘 12% 빠지는데 계속 보유하고 싶으세요? 진짜로 진짜 네? 12% 빠지는데 왜 이거 저기 9월 5일 금요일처럼 빠졌다 다시 올라갈까봐 그런 생각하시나요? 수급 포인트 있는 종목인가 완전 테마주잖아요. 그만 드세요. 네. 욕심 좀 그만 내시고 정리하시죠.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 수익을 먹을 때 15% 정도 먹으면 팝니다. 팔아버려요. 뒤도 안 보고 팔아요. 보통은. 근데 수급이 살아있으면 네, 좀 더 가져가긴 하죠. 저 같으면 아가마 컴퍼니 매도하겠습니다. 매도할 것 같아요. 현재창 잠깐 볼까요? 매도 수량이 강한데 키움증권 쪽인 미래에셋, 우리투자증권, 삼성대요. 제가 지금 주체를 길게 시간 내서 봐드리기 좀 힘들지만 분명히 제 느낌,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하게 수익 내셨고, 이거를 정말 최근에 이제 어제나 뭐 그제나 지난주나 이제 오늘이나 매수하신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적금을 하시는 게 평생 이루어질 겁니다. 네.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현재가에서 만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5187님 다음이 162,000원에 40%. 자, 162,000원에 사셨다. 조금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거의 뭐 언제부터냐, 13만원 넘어갈 때부터는, 이때부터는요, 들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종목이지, 신규 접근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네. 저도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매수 사인에 대해서는 쉽게 드리지 못하잖아요. 또다시 수급이 좀 꼬입니다. 사실 뭐 21선 깼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8월 28일로 한 번 좀 좋은 그림이 있긴 했어요. 근데 다시 꺾입니다. 그럼 이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사실, 그쵸? 수급도 보자면 네, 계속 팔고 나가요. 잠깐 들어왔다 다시 팔았어요. 이거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수급이 나왔어요. 그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 좋아요.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모멘텀의 주가가 이미 벌써 2배가 갔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대에서 21선 크게 끼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 흑3병이 나온다. 오늘까지 흑4병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 40%씩 담는 거 아닙니다. 10%씩만 담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 비중 5%씩 종목 20개씩 삽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셨죠? 좀 저 같으면은 일단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다시 반등 줄 때 매수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 AS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아까도 이제 종목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종목 다 올라가고 있어요. 동서가 좀 빠지는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삼성물산도. 큰 걱정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워낙에 좀 싸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저게 전부 다. 요즘에 또 커피값이 떨어지죠? 커피값을 올렸는데 커피 원두값이 떨어지고 있어. 야, 이게 뭐야. 금상첨화네요. 네, 좋죠? 자, 그래서 동서도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 크다. 여러분 잘 드시는 맥심 같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들고 계시면 되겠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종목이 오늘도 없습니다.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종목 선택을 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4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7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